네, 장원재 박사 아침에 일찍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이 한 12,000명 이상 지금 투입된 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규모로 죽어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것도 뭐 미국이라든가 우리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줬죠. 예. 그 북한 군인들은 목숨이 안 아깝나? 아깝죠. 근데 왜 이래요? 거의 자살하듯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거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 가족들의 안위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 따져봐야 되는 게 네. 대한민국도 그 장병 그 뽑을 때 네. 예컨대 신장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키. 네. 그렇지. 몇 센치 이상, 뭐 몸무게 몇 센치 이하, 뭐 몸무게 몇 킬로 이하 이런 게 다 있지. 그렇죠. 예.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로 152cm일 겁니다. 아. 152cm가 안 되면은 입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근데 북한은 이게 138cm입니다. 예? 138? 네. 그거 애인데? 그러니까 130. 어린애잖아, 어린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이로 치면 고1 때 입대를 하거든요. 고1 때 입대를 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초등학교가 4년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633인데 북한은 433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입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렇죠. 그리고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저는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20대를 묶어놓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 요소를 제거하는 북한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아, 군대 잡아놔서 그렇죠. 사회에서 저기 소요 일으키지 못하게. 그렇죠. 그때가 행동력이 제일 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키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네. 북한이 지금은 국제 제재로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예. 국제 제재로 이제 외국에 그 인력을 파견 못하지만 네. 뭐 경공업 전산이 무슨 그 벌목공인이 해가지고 보낼 때도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나라 망신이라는 식으로 키가 얼마 이하거나 너무 왜소하면 안 보내죠, 못 보내죠. 외국에 나가도 쪽팔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무슨 체중 가지고 뭐 납덩이를 들고 쟀네, 뭐 하여튼 온갖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보낸 병사들은 북한 기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일 겁니다. 그중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인력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왜 가느냐 이런 의문을 품으실 네. 겁니다. 네네. 벌목공으로 가면 수입의 90%를 상납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다 가져가죠. 그리고 막사 같은 데서 완전히 고립된 채로 한겨울을 나는, 그러니까 군대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건데, 근데도 벌목공으로 가는 거 평양 시민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요? 네. 왜? 그나마 그게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거기 가면 뭔가 기회가 열릴 것 같으니까. 네네. 저는 우크라이나로 파병된 병사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갔는지 아니면은 강제 파병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그러나 상당수 병사들은 북한에 그냥 남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국물을 먹는 게, 전쟁 터지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제 죽는 건데. 네. 아니 뭐 나이가 그 15살? 17살, 18살.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 또 뭐 21, 2살짜리라 하더라도 지 생명 아까운 건 알 거 아니에요. 그 동물인데. 네. 예? 생물이잖아요. 저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막 인해 전술하듯이 그냥 저쪽이 그 우크라이나 군이 뭐 중무장하고 있는데 그냥 뛰어가서 같이 우르르 몰려가 갖고 1,000명이 한꺼번에 한 전투에서 죽었다. 이게 백악관 쪽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랑 다르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면 똑같은 단어라도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얘기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과 얼마나 혈연적으로 가까우냐에 따라서 신분이 정해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생명도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정치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그 김씨 일가로부터 부여받은 그 정치적 생명,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생물학적 생명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 뭐
아니 이게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교육하면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총구 앞에 서면 그런 이데올로기로 세뇌된 머리보다 그 동물적 본능이 그래도 앞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관련 기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네. 지금 뭐 현대전은 다 드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격도 드론을 통해서 하는데 네. 이제 드론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기사 중에는 북한군 3명이 조를 짜가지고 한 명은 미끼처럼 막 뛰어다녀 네. 들판에. 네. 그럼 드론이 그 북한군을 이제 저격하려고 쫙 쫓아가면 숨어 있다가 그 드론을 저격하는 거야. 그런데 이 미끼가 된 그 북한군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 북한이라도. 세뇌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하긴 요즘 이재명이나 종북 주사파들 하는 짓 보면 그 세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좀 몸서리 쳐지게 느껴지긴 해요. 그 개딸들 보면.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북한군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죽어서 영예군인이 되면 너의 가족들 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렇게 해서 죽으면 가족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그게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그 영예군인증 같은 게 장마당에도 나오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일설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한 명 죽으면 네. 전사 비가 있잖아요. 10만 달러? 네, 그거 뭐 러시아가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줄지는 모르고 현물로는 뭐 주겠죠. 어쨌든 뭐 현물이든 뭐 돈이든 네. 전략 물자 같은 걸 줄 텐데 그게 그 북한 경제에는 예컨대 12,000명이 나가서 다 죽었다. 지금 네. 지금 양상을 보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3,000명이 죽었다니까. 그렇죠. 그럼 12,000명이 다 죽었다 그러면은 그 돈이 뭐 조 단위가 넘던데 계산을 해보면 그 돈이면은 김정은이한테는 어느 정도 큰 돈인 거예요? 김정은한테는 필수 불가결한 돈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국제 제재 받기 전에 2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30억 달러를 수입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10억 달러를 뭐 벌목공 뭐 이런 사람들이 바치는 돈, 제1교포들이 바치는 돈 이런 걸로 그다음에 이제 무슨 마약 밀매, 해킹 이런 걸로 충당해서 겨우겨우 메꿔 왔는데 지금은 국제 제재 때문에 수출을 연간 1억 달러도 못할 겁니다.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한 29억 달러 정도가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채우는 거죠. 29억 달러면 얼마야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 우리는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이거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한 30억 달러 정도가 북한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자를 수입하는데 쓰던 돈입니다. 그렇구나. 30억 달러면 얼마예요? 이 계산이 안 되네. 4조. 4조.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를 김정은은 어떻게든지 메꿔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갖고 있던 거 다 풀어서 뭐 바닥이 났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파병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러시아도 군을 받았으면 뭐 물은 주고 싸우라 그래야지 마실 물도 없대는데. 근데 러시아 쪽 얘기는 또 다르죠. 북한군이 군기가 없어가지고 일단 러시아 지휘관 말 하나도 안 듣고 작전도 지들 멋대로 하고 그리고 통제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말이 안 통하는 것도 굉장히 크죠.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 이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의사 자체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얘기가 러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아니 강성대국의 주체 강군인데 누구 말 듣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야죠. 그리고 그렇구나. 북한군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위기에 빠진 러시아를 도우러 왔는데 떠받들려 가면서 싸워야지. 우리가 원조국 지원국인데. 그렇죠. 이것들이 우리를 하인 부리듯이 하네. 네. 그런데다가 먹는 것도 부실해, 뭐 마실 것도 안 줘. 이것들 뭐야? 그러고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구나. 죽을 확률, 그러니까 전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북한군을 보낸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모르게 하려고
뭐 하여튼 감금을 했네, 뭐 수용을 했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때요?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알려져 가지고 부모들이 네. 부대로 연락해 가지고 우리 아들 잘 있느냐, 계속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등등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우리식으로 무슨 휴대전화가 뭐 전 국민에게 다 보급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교통편도 뭐 기차 타면 아무 데고 집에 올 수 있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10년 동안 휴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확인 안 해주면은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뇌물 쓰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 전역에서 약간의 좀 소동이 빚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138cm 네. 이하는 이제 군대를 안 보낸다는데 그러면 북한군에는 138cm, 139cm, 140cm의 그 소년병들이 많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개성 가서 보신 것도 있으시다면서요. 예, 제가 개성에 그 의료품 지원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개성이 평양보다도 신분이 더 좋다 그러대요. 그렇죠. 거기서 근무하는. 그렇죠. 대한민국이랑 가까우니까 훨씬 더 정예병사들을 그 신원조회도 엄격하게 하고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길가에 무슨 어린애가 총을 질질 끌면서 가더라고. 네. 군복 입고. 근데 모자도 안 썼어. 저게 뭐지? 그냥 군인이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군인 같은 거야. 그럼 물어봤더니 진짜 군인이야. 그럼요. 그것도 엄청 당성이 강한 그 보위부원이더라고. 그런 애들이 그냥 열대살로 보여. 그리고 키가 요만하니까. 그리고 총이 길어 그러니까. 총을 그래서 뭐 질질 끌듯이 이렇게 메고 가더라고. 모자도 안 쓰고 대충 뭐 이렇게 헐렁하게. 그게 북한군이에요. 왜 몇 년 전에 판문점 통해 기순한 오청성 씨 그 아버지가 군 장성급이고 그리고 그 개성에서 외국어 학교 다니고 그 북한 최고의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생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군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군이 지금 몇만 명이죠? 120만 명 아니 더 되나? 130만 명? 130만 명 정도 130만 명쯤 자기들은 되고, 주장을 하죠. 뭐 어쨌든 얘네가 특수 이 특공무술을 배우고 뭐 게릴라전이 뭐 그런데 보면 저 정도면은 뭐 서너 명은 뭐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냥 나 혼자서라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식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는 영양실조 상태일 겁니다. 글쎄 영양실조로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 강령실 동무라는 은어가 있는데. 강령실? 강령실. 뭐예요? 강력한 영양실조. 이게 자기들도 영양실조를 무슨 1기, 2기, 3기 해가지고 이거 탈북민들은 다 합니다. 밀접한 문제라. 그래서 무슨 뭐 항문이 열리고 뭐 이러면은 이제 생존 가능성 없고 등등등 뭐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 하시고. 예. 더 이상의 이 고기 방패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군 회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답답하지만 소문에 의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몰래 데려와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했다는 소문이 우크라이나로 퍼지고 북한으로도 퍼진다면 북한은 곧 붕괴할 거로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의 현실을 딱 눈 감고 인권 문제에 입 딱 닫고 있는 게 저 종북 주사파. 문재인이 이재명이. 종북 주사파들은 인권 기준이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거랑 북한에 적용하는 거랑 다르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인권에는 천부 인권에는 뭐 그런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41원 마지막 꼭지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로 거의 그 자폭하듯이 인해 전술로 총알바지가 돼서 대량의 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북한군의 실체가 어떤지를 우리 장원재 박사 긴급 초청해서 잠깐 들어봤습니다.